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강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실제 작성 사례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기장 의무가 간편장부인 학원사업자가 신고 유형을 간편장부로 선택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5월이 되기 전에는 저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여러분들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이라든지 홈택스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이렇게 신고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순간 5월이다. 그러면 저는 이미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한다면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신고 안내문을 보면요, 내가 어떤 기장 의무를 이행해야 했고, 그리고 요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어떤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거든요. 그 신고 안내문을 딱 보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는 못 받았는데, 그러신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하시고요,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조회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홈택스 로그인 하시면 마이 홈택스 가시면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이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올해 기준으로 2019년 종합소득세 기속으로 해서 총 신고 안내문은 13가지가 발송이 될 예정인데요. 그중 사업자는 10가지, 그중 간편장부 대상자는 한 5-6가지 정도 되겠네요. 앞선 강의에서는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선택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기장을 안 했을 때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선택했을 때 신고하시는 분들을 봤는데요. 그분들은 신고 유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간편장부인데 장부 기장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추계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EFG 유형이었고요.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D 유형이었습니다. 우리 간편장부고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인데 내가 간편장부로 신청하겠다, 신고하겠다, 이분들은 특별히 규정된 유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D 유형이나 E 유형, 이분들은 간편장부로 하셔가지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은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F 유형과 G 유형은 신고서에 모두 채워가지고 신고 안내문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냥 그 신고서에 특별한 다른 점이 없는데 그럼 사인만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D 유형과 E 유형이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신고 안내 드릴 이 사례는 아마 D 유형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간편장부 기장 의무를 하지만 기준경비율 정의 대상자거든요.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할 때는 우리나라 소득세 계산 구조를 어느 정도를 머리에 두고 계시면 편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계산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종합소득금액을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이 뭐냐? 종합소득금액은 바로 입에사 근연기,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인데요. 이 6가지를 합쳐서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사례에서 살펴볼 사례는요, 학원 사업 소득 이외에는 다른 소득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 소득만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다른 소득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 소득이 바로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소득금액을 구했어요. 그럼 나머지 과정은 전부 똑같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던, 간편장부 대상자가 됐던,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됐던 다 똑같습니다. 이 종합소득금액만 구하면 나머지
순서는 다 똑같은데요. 종합소득 금액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인적공제 같은 소득공제 금액을 빼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 과세표준에다가 우리나라는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출세액에다가 세액 공제받을 금액이 있거나 세액 감면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주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요. 이 결정세액에다가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은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런 가산세를 더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사업하면서 소득세 중감 예납이라든지 아니면 인적 영역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떼고 받거든요. 그런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을 빼면 바로 납부할 세액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자들은요. 그러면은 이 사업소득이란 게 과연 뭔가? 사업소득은 바로 이 사업소득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면 그게 바로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누구보다도 본인의 수입인 사업소득 총 수익 금액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죠. 매월 집계하고 내가 얼마 벌었느냐. 이거는 제가 잘 알고 모두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하죠. 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하죠. 뭐 이런 식의 통해서 수익 금액이 뭔가요? 라고 묻진 않아요. 저희 상담센터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필요경비에 해당되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필요경비에. 왜? 필요경비가 많이 된다면 이 사업소득 금액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종합소득 금액이 낮아지게 되면 그게 바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필요경비가 뭔지 해당되는지 이런 걸 물어볼 때 저희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필요경비란 사업소득 필요경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러니까 사업자가 관련해 지출해야 돼요. 그런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집에서 쓴 생활비 같은 건 안 돼요. 뭐 마트에 가서 생활비 쓴 거라든지 아니면 애들 교육비라든지 병원비라든지 가족들한테 쓴 거는 그런 거는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은 간편장부를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머리에 두고 계십시오. 자, 그럼 필요경비 계산 방법은 이분은 물론 간편장부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학원 사업자, 학원 원장 선생님처럼 장부를 기장했으며 실제 발생한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있죠. 사업과 관련하여 내 학원 사업과 관련한 비용만 장부에 기장했을 때 필요경비에 인정되는 것이지 장부에 기장했다고 해도 사업과 관련 없으면 그거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분하고는 상관없지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장부 기장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도 사업소득 신고했고 그리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사업소득을 장부를 일정 금액 미만이면 저희는 장부를 꼭 기장을 하시라고 하는데 뭐 단순 추계율이라든지 그렇게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바로 사업자가 장부를 미지기장했을 때는 세법에서 정한 경비율을 정해 줍니다. 그걸 추측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추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앞선 시간에 두 가지 신고서 작성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장부를 사업자라고 한다면 장부를 기장하셨던,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던 반드시 매입 비용, 내가 사업과 관련한 돈을 썼으면 증빙은 꼭 좀 챙기셔라.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요. 그 국세청에서 정하는 적격 증빙 4가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은 장부를 기장하시지 않더라도 꼭 좀 구비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강의를 드렸던 기준경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장부 기장 안 했어도 이런 게 있으면은 주요경비로 인정해주고요. 뭐 가산세 같은 거 없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거는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거 그 직원 고용하고 원천세 떼고 했으면 직원한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해주고 그리고 그 국가의 세무서에 소득관리 원천징수증을 제출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례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네요. 이제 이분은 간편장부를 신고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볼까요? 자, 대전에서 이세종이란 여성분이시네요. 여성분이 예체능하고 뭐가 있을까요? 뭐 태권도장? 그거는 여성 태권도장, 뭐 음악학원, 어떤 학원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런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총수익금액, 2019년 총수익금액 나와 있고 가족사항 있고 기부금 내역이 있네요. 자, 저희는 이분이 간편장부 대상자인 학원사업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몰라도 2018년도 총수익금액 얼마다 보면은 저희는 기장 의무가 어떤지 알 수 있죠. 총수익금액이 2008년도에 5천만 원이었네. 학원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작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2018년이 딱 끝났을 때 내 수익금액을 돌아봤더니 5천만 원이다. 그러면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도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두 번째, 2018년도 총수익금액이 5천만 원 나왔어요. 이분이 만약에 장부를 기장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장부를 기장 안 했으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추계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추계로 신고할 때 경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 경비율이 있고 기준 경비율이었는데 누가 들어도 단순 경비율이 좀 좋은 것 같죠? 단순하니까. 기준 경비율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기준 경비율 대상자예요. 왜? 2018년도에 봤더니 내 수익금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이분이 단순 경비율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에 최소한 2,400만 원 미만이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번은 2019년도에 무조건 2019년도 기속은 수입에 대해서 장부 기장 안 했으면 기준 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2019년 기속 기장 의무는 간편 장부고요. 만약에 장부 안 하고 추계로 신고했을 땐 기준 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이것만 들어서는 의문점이 들죠. 그러면은 장부 기장은 뭐가 있느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는데, 자, 우리나라 모든 사업자는 세법에서는 장부를 기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라고 되어 있는데 장부 기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기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말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복식부기는 회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회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회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복식부기를 기장하고 일정 금액 미만일 때는 좀 간편하게 장부 기장을 하라고 해서 간편장부를 기장해도 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쉽게 생각해서 직전 연도 수익금액, 작년 내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 지금은 박스 쳤죠. 우리 학원 하시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7,5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기장해도 된다는 겁니다. 쉽죠? 간편장부를 기장해도 되고, 우리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연간 1억 5천, 직전 연도 1억 5천 미만이면 간편장부 기장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 도소매, 뭐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도매업 하시는 분들은 3억 원 이하이면 간편장부 기장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월 환산하면은 한 이 정도 금액이에요. 우리 학원 하시는 분들은 월 한 625만 원 이상 되시면 이제 내년에는 복식부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부를 기장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부를 기장 안 하신 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 할 때는 사실은 뭐 실무하는 사람이지만 단순 경비율 적용하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법에서 정한 단순 경비율만 적으면 필요 경비로 다 인정해 줍니다. 자, 이것도 금액 기준이 있겠죠. 금액 기준이 있는데 요번에 2019년도에 좀 기준이 강화됐어요. 이전에는 2018년도까지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만, 작년 내 수익 금액만 만족하면은 계속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기속부터는 작년 수익 금액과 그리고 올해 2019년도 같이 봐서 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엄격해졌죠. 그 금액이 학원 하시는 분들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하 돼야 됩니다. 일단 이하가 돼야 되고, 올해 학원을 운영해 봤더니 7,500만 원 이하여야지 단순 경비율 적용이 됩니다. 아까 이 사업자는 작년에 5천만 원이었어요. 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직전 연도 수익 금액 기준의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장부 기장을 안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금액으로 환산해 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월 200 이하면 많이 못 벌었으니까 단순하게 뭐 단순 경비율 적용해라.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벌었어 200만 원 이하더라도 올해는 요 625만 원 이상 벌면 월 기준 경비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이 좀 강화됐다. 이 금액을 보시면 어떤 금액입니까?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이랑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법에서는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 금액이 되는 분들은 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갔더니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올해 지금 5월 달에 신고 대상인 금액입니다. 작년에 6천만 원 벌었어요. 1천만 원 더 많이 벌었네요. 작년보다 2018년도에는 5천만 원 벌었는데 올해는 6천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내가 돌아봤더니 2019년도 이미 수익 금액 알고 있어.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어떤 장부를 기장해야 될까요? 이미 장부 기장은 결정 났죠.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간편장부를 기장하셔도 돼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2019년도에 8천만 원 벌었어요. 학원이 잘 돼서 1억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분은 내년에 어떤 장부를 기장을 하지만 장부를 기장 안 한다면은 무조건 또 기준경비율 대상자죠. 왜냐? 2019년도 총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019년, 이제 2020년에는 내년에 또 신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간편장부 대상자의 추계시는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간다면 D 유형이 되겠네요. 이분은 D 유형이에요. D 유형. D 유형인 분이 이제 간편장부를 기장했으니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장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떻게 또 간편장부를 했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아하, 저는 세법을 상담하니까 왜 신고 요금을 간편장부로 했을까?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자는 세법에서 장부를 기장하라고 했잖아요. 장부를 기장하라고 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할 경우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4,800만 원 미만이면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데 직전 연도 수익 금액 기준으로 해서 작년 수익 금액 기준으로 해서 4,800만 원 이상 돼버리면 이상 됐는데 장부 기장 안 하고 추계로 신고했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뭐냐? 무려 산출세액의 20%. 만약에 단순하게 100만 원 납부할 세액이 생겼어요. 20만 원 가산세예요. 보니까 이부 2018년도 수익 금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그래서 4,800만 원 이상 되니까 이분이 장부 기장 없이 신고하면은 아, 가산세가 붙구나. 그래서 그냥 장부로 신고할래. 이분은 세법을 좀 아시는 분이죠. 자, 이제 간편장부 실질적으로 이제 신고서 작성해 볼 텐데요. 우리 간편장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두꺼운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죠. 이 34페이지 정도 됩니다. 34페이지 정도인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려울 거 없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아까 종합소득 금액이 뭔가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다 했을 때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종 세액 감면 했을 때 이거 적거든요. 이 중에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재할 금액만 빼면은 몇 장 안 됩니다. 몇 장 안 되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 듣고 난 다음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간편장부 기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볼게요. 이게 첫 번째 장입니다. 기본사항 작성하십니다. 제일 먼저 작성해야 되겠죠. 넘어가서 우리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간편장부를 썼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이거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인데 또 서식이 이 총수익금액 및 필요금액 명세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두 장이 추가로 됩니다. 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첨부 서류가
총 수익 금액 및 필요금비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처음에 기본 사항을 적고 재빨리는 아니죠. 이제 적는 순서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총 수익 금액 및 필요금비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이걸 모아서 간편 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세무서식으로 돌아와서요. 사업소득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소득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걸 작성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신고서는 똑같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소득 공제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까 전에 기부금 명세가 있었어요. 기부금을 제출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부금을 제출했고 공제받을 내역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시는 것이지, 이게 없으신 분들은 기부금 명세서 작성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떠올려 봅시다. 그걸 끝나고 났으면 공제받을 세액 감면이나 공제받을 명세서가 있으면 그걸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기납부 명세를 작성하시고요. 그 전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더해야 되는 가산세도 작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돌아와서 다시 앞쪽에 기본사항 밑에 이 세액 계산을 하면은 간편장부 신고서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볼게요. 첫 번째, 3페이지에 기본사항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사항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성명, 주민번호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까지 다 적을 수 있어요. 다 적었다가 갑자기 기장의무, 신고요령 딱 막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2018년도 총수익금액 5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다. 그리고 신고유형, 이분은 간편장부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장부 기장을 안 했다면 추계겠지만 이분은 간편장부를 신고하겠다. 본인이 체크를 했어요. 장부 기장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장부 기장을 안 했으면은 추계 기준율 이렇게 가겠죠. 우리는 2018년도 수익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쓰면은 앞장은 썼죠. 이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간편하죠. 왜? 간편장부를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썼으면 그것만 쭉 모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사항 적고요. 총수익금액 및 필요금액 명세를 작성해야 되는데, 수익금액은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익금액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수익금액을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이 장부를 기장해 봤더니 내가 학원 운영을 하면서 6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내 필요금비는 본인이 집계를 했어요. 3,500만 원. 지금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총수익금액 및 필요금비 명세서는 뭐냐? 그 필요경비에 뭐가 들어가서 그렇게 3,500만 원이나 들어갔느냐, 이거거든요. 이 부분을 본인이 기장을 했다는 거예요. 볼게요. 매출원가 부분에 필요경비는 지금 매출원가, 제조비용, 일반 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분이 매출원가 부분에 상품 매입액, 학원과 관련해서 무슨 상품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품 매입액으로 200만 원을 기장을 했습니다. 인정. 두 번째, 제조비용은 학원이니까 제조비용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보니까 관리비가 들어갔네요. 보니까 급료라고 하면 아르바이트생, 학원 선생님 고용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급료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학원과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세금이 나갔는가 봐요. 그래서 세금 300만 원. 그리고 학원 본인 건물이 아니네요. 학원 임차료 한 월 100 정도 안 나갔지만 한 90만 원 정도 나갔겠네요. 그래서 1,000만 원. 그랬더니 관리비 합계가 3,300만 원 나왔어요. 3,300만 원 나왔고 위에 가니까 상품 매입액이 200만 원. 그래서 내 필요경비는 3,500만 원이다.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이 3,5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장부 막 기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득세 신고하면서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필요경비를 좀 높이려고, 또는 어떻게 하면 세금이 안 나올까, 세금을 작게 나올까, 그럼 필요경비 많이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 부분에 기타에 그냥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기타 부분이랑 기타 분류되지 않은 그런 기타 금액을 이게 집어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이럴 때 이런 기타 부분에 넣으셔서 그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시면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타는 그야말로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분류되지 않고 진짜 그런 거지,
소득금액 줄이려고 기타 금액에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 이거는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3,500만 원 필요금이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집계 끝났으면 앞장으로 갑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 근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잘려서 그러는데 너무 길어서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입니다. 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할 때 기본사항 제가 주고요. 여기서 수익금액은 제가 안다고 했습니다. 6천만 원, 6천만 원 알고 있죠. 그런 다음에 필요경비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서 집계한 3,500만 원 여기 있죠. 이거를 가지고 옵니다. 3,500만 원 나왔죠. 자, 사업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사업소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되죠. 6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차감을 했더니 2,500만 원 사업소득금액이 나왔네요. 자, 이 사업소득금액이 나왔습니다. 거의 계산이 끝나가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고서 서식 9쪽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전까지는 다 별지였어요. 9쪽으로 딱 들어와서 사업소득 명세서를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라고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상 수익금액은 알고 있죠. 똑같이 기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필요경비 집계했죠. 3,500만 원, 필요경비 3,500만 원 적습니다. 거기에서 차감한 금액, 소득금액 나왔죠. 이런 기본 사항들은 그냥 적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장금액 코드 이런 거는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다 끝난 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뭘 작성해야 될까요? 모든 소득을 모아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학원 사업소득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 명세서에 2,500만 원이 곧 종합소득금액, 이 사업소득 오죠. 나머지 없으니까 바로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자, 종합소득금액까지 집계를 했습니다. 이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뭘 빼준다고 했습니까? 소득공제를 빼줘야 이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거든요. 자, 소득공제 금액 볼게요. 이분은 맞벌이인가 봐요. 이분은 여성분이었고 본인이 여성분이시죠. 여성분이었는데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저 같은 직장인인가 봅니다. 근데 배우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자녀 2명을 부양가족 공제했어. 그러면 이분은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만 내는 거예요. 본인만 150만 원, 1인당 150만 원입니다. 본인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네요. 부녀자 공제가 뭐냐? 이 부녀자 공제는 생각보다 좀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부녀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인 분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여성인 분. 이분은 6천만 원에서 3,500 빼서 2,500만 원이니까 3천만 원 이하이죠. 그런 여성이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죠. 그래서 공제되는 거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이제 부양을 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 근데 이분은 결혼을 한 여성의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번 요건을 충족해서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제 아까 전에 기부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기부금 내역을 봤더니 조금 특이한 내역이 있네요. 조금 특이한 내역이 보면 본인이 종교단체에 지정기부금을 50만 원 냈는데 이게 2013년 12월 31일 이전이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2013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겠습니까? 한 7, 8년 됐나요? 이 기부금을 끝까지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아무래도 이 사례를 만드신 분이 제가 이 사례를 좀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사업자라도 하더라도 발음이 꼬이네요. 사업자도 소득공제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2013년 이전 2월 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2월에 부분을 기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가 기부금 공제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간편장부 신고서가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보기 때문에 이 사례대로 가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자들은 이 소득공제 안 되고 전부 다 필요경비로 다 인정되고요.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합계액은 250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부금이 있었기 때문에 기부금 명세서를 좀 작성해 줘야 돼요. 좀 전에 이분 정치자금 기부금도 냈었는데요.
정치기업은 기부금 10만 원짜리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뭐 10만 원 넘어가고 이런 거는 세법 강의가 되니까 그냥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된다. 이 정도 아시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액 공제 대상이고 조금 전에 기부금 2월에 이건 2013년도 이전에 발생한 거니까 이거는 소득 공제는 대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작성하는 것만 보세요. 이거 기부금이 없으신 이게 막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기부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 명세를 작성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기부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에서는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작성했고 그 다음에 2월 된 거랑 정치자금 기부금 2019년도, 2013년도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위에 가시면 집계를 내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부금 명세를 작성했고요. 여기 중요하죠. 기부금 공제 중에서 정치자금,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자금으로 10만 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산 한식은 그냥 110분의 100 해서 9만 909원이 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표준 세액 공제가 뭐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성실사업자 빼고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이 7만 원은 대부분 사업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액 공제 합계액은 16만 909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 다음 이분께서는 작년 11월 달 중간연합 소득세를 납부를 하셨는가 봐요. 왜냐하면 계속 사업자였으니까. 중간연합 소득세 30만 원 했으니까 중간연합 세액을 30만 원 넣었네요. 이분은 세법상 모든 의무를 다 잘 이행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산세가 없잖아요. 가산세가 없다는 것은 세법상 의무를 다 이행하신 걸로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 본인이 신고하신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만 원. 자, 모든 금액이 계산이 됐네요. 이제 두 번째 하이라이트. 신고서 3쪽 앞장의 세액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종합소득 금액은 어디에 있었나요?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공제 명세서에 2,500만 원 합계가 나왔죠. 기재합니다. 두 번째, 소득 공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소득 공제 명세서에 250만 원 집계됐죠. 집계액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빼주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거는 계산해야죠. 계산해서 우리 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2,200만 원에서 15% 더하면 300만 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소득세 제가 강의했던 소득세 기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세율에서 누진 공제액을 빼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 강의 들으실 분들은 보시면 우리나라 세율 체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 세액 공제가 있었죠. 세액 공제는 어디서 갖고 옵니까? 세액 공제 명세서에서 집계한 16만 원 상당의 이 세액 공제액을 가져옵니다. 또 빼야죠. 뺐더니 결정세액이라고 해서 210만 원 가량이 나왔네요. 210만 원 가량이 나왔고 가산세가 없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합계액은 그대로 내려오는데 기납부세액이 있었죠. 중간연합세액 30만 원. 이건 어디서 갖고 오나요? 기납부세액 명세서라고 해서 30만 원 있죠. 기재하죠.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했더니 최종 납부할 세액이 183만 4,091원 정도 나왔네요. 이게 끝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강의했던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것보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추계로 하는 것은 되게 복잡했거든요. 뭐 기준소득금액을 구하고 비교소득금액을 구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거든요. 깔끔하잖아요. 깔끔해서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왜 자꾸 서면 신고서를 하냐? 이 서면 신고서 작성할 수 있으면 홈택스 신고서는 그냥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게 다 작성된 그거거든요. 마무리거든요. 홈택스 신고서는 제가 이거 2017년 기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그 전자신고 매뉴얼을 좀 캡처해 본 건데요. 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누르면
일반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주민번호 넣으면은 쫙 뜹니다. 화면 도움말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기본사항 작성할 때 서면 신고서 훨씬 쉽거든요. 보시면 이게 기장 의무 신고한 기장 의무란에는 간편장부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서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신고서에 하면은 이 서면 신고서를 떠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사항은 계속 버튼만 잘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서 총수익 금액 필요금리 계산명서 차이는요. 종합소득세 그 서면 신고서는 뒷장부터 계속 써가지고 집계를 제가 수동으로 막 기재를 해야 돼요. 해서 옮겨 적는데 홈택스의 좋은 점은요. 이런 총수익 금액 필요금비서를 하면은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그냥 자동으로 계속 만들어 버려요. 그러고 내가 손으로 집계할 필요가 없고 세액도 다 계산이 돼 버려서 나오죠. 그리고 되게 편리한 거예요. 보시면은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 작성했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 명세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명세 작성하죠. 소득공제원 작성하죠. 그리고 기부금 있었잖아요. 기부금 명세 작성하죠. 그리고 세액공제 감면 계속 그 소득세 계산 구조로 지금 작성되고 있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세액공제 감면 명세 있고 세액공제 감면 명세, 가산세 명세 있으면 하고 기납부세 있으면 좋고 집계하면 바로 신고서 제출이에요. 왜? 제대로 넣어주면 홈택스에서 자동적으로 쫙 누계를 정해가지고 세액 계산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고서 제출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신고서 제출 과정이 없는 거죠. 서면 신고서에 제출하고 접수증 출력하고 그리고 신고서 출력하려면 출력하시고 접수증 하려면 하시고 그리고 홈택스는 더 좋은 점이 있죠. 납부서도 전자로 납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면 신고서를 작성을 하실 수 있으면 홈택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면 신고서를 보면은 홈택스 신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우리는 이분께서는 간편장부 신고까지 선택할 정도면 세법을 좀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지금 간편장부 하시는 분들은 기장의무는 지금 올해 2020년 1월 1일이잖아요. 그 기장의무는 벌써 정해져 있어요. 나의 2019년도 수익 금액만 보면 2020년 1월부터는 어떤 장부를 기장해야 되는지 다 결정이 나거든요. 이분은 6천만 원이라서 간편장부로 계속 기장을 하면 됐지만 이분이 7,500만 원 넘어갔다. 간편장부 기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식부기를 기장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나의 사업 수익 금액 규모로 기장 의무가 결정되니까 내 기장 의무가 무엇인지는 매년 초에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인가 간편장부 대상자인가 이 정도는 파악해서 장부를 잘 기장을 하셔야 돼요. 2번째, 장부를 기장하셨던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시던 이 사업과 관련한 지출 증빙 이 4가지 계산서, 세금 계산서,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꼭 좀 잘 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세상담센터에서는요, 이 세법과 홈택스에 관한 애로사항이나 궁금증은 뭐 국번 없이 126번 하시면 전화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 좀 되기가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뭐 좀 메일로 답변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인터넷으로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